두 번째로 이제 관찰 파트인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무엇을 관찰할까, 왜 파트 이름이 관찰일까 네. 보니까 시대가 주는 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웅달 셰빵님도 이제 그 전에 채널도 큰 채널도 잘 되셨고 지금 채널도 잘 되고 있는데 그냥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는 분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트렌드가 왔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수많은 파도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 이제 서퍼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퍼들이 그 모든 파도를 탈 수는 없잖아요. 이 관찰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세상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방송 매체 우리가 4대 매체라고 한다면 방송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문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잡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모바일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인터넷이 있다면 방송국의 점유율이 어떤가요? 점점 줄고 있죠. 줄고 있죠. 방송국에서의 광고 시장이 엄청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문의 광고 시장은 늘고 있을까요? 더 줄고 있네요. 더 줄고 있죠. 그다음에 잡지 광고 시장도 역시 줄고 있죠. 그런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인터넷과 모바일, 이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에서 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모바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무언가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분야로 뛰어들 것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관련된 영상 많이 찍으시잖아요. 상승장과 하락장이 딱 찍혀요. 이해가 팍 됐어요. 어느 쪽에서 돈을 벌기 쉬울까요? 당연히 상승장이죠. 제가 주변 슈퍼개미나 저처럼 진짜 많이 아는데 최근에 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 장에서 돈을 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진짜로. 왜냐? 아니, 지수가 다 빠지는데, 어느 장사가 그걸 버텨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는 당연히 상승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관찰하고 있으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장산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어느 쪽에 가서 뛰어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는 그것만 좀 데이터만 좀 확인을 해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관찰에서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좀 관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어떤 관심사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 수많은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필터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 외모 관련해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잘생겼다. 지금은 없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여전히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20대 초반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다크서클이 심했어요. 지금도 역시 심한데 제가 안경을 끼게 된 계기가 다크서클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딱 처음 만나잖아요. 친구들이 항상 이 얘기는 도윤 어디 피곤해? 어제 뭐 했어? 나 안 피곤한데 그거를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곤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면 이거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성형외과를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평생 뭐 남자들은 특히 성형에 여자보다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심지어 지금보다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성형외과 지금은 다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의 시내 이제 중간에 가서 딱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성형외과 너무 많은 거야. 그 전에 진짜 하나도 못 봤거든요. 안 보였는데. 왜 안 보였냐면 제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는 성형외과 제가 갑자기 다크서클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성형외과 생긴 거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내 관심사와 목표는 그쪽이 아니니까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관심과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길거리 나가도 전광판이 많잖아요. 얼마나 가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다 못 보잖아요. 만약에 내 직업이 의사인 분들은 어떤 간판들이 많이 보일까요? 병원들이 많이 보이겠죠. 병원, 한의원 이런 간판들이 많이 보일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작가니까 서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표와 관심사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건 아니지만 먼 미래에 도착했을 때 그 시작점은 지금의 내 목표와 관심사가 이끌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찰에서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트렌드가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흐르고 있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거를 읽기 위해서 사실 트렌드 책을 보죠. 네. 늘 연말 보면 트렌드 맞아요. 책이 1등, 2등을 다투고 있단 말이죠. 특히 서울대학교 이제 소비자과 교수님이 쓰시는 책 항상 1위를 하는데 그 트렌드 책을 보는 이유는 시대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시대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읽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고 읽어요. 그리고 덮어.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해. 저는 그러면 굉장히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에세이나 소설책을 본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자기개발이나 뭐 경제 경영 책을 읽는다는 거는 내 일상생활에 접목을 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직접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민감하게 지금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웅다채빵님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세상의 변화에서 유튜브라는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가 뜰 거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 지금부터 뭐 10년 전에는 별로 없었겠지만 3, 4년 전에만 해도 유튜브가 지금 가장 핫한 채널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알아요. 맞아요. 지금도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민감하게 안 받아들이면 그냥 남의 일인 거죠. 남도 그냥 유튜버들 하고 있고 유튜버도 돈 많이 벌고 있고 유튜브에 뭐 광고 시장 열리고 있고 지금 뭐 TV나 언론사들도 유튜브로 뛰어들고 있다더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남의 얘기인 거죠. 근데 그 남의 얘기를 나한테 가져오자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트렌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거를 보고 나서 내가 주식 투자에 써먹든 내가 유튜브를 하든 어쨌든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한다면 내가 굉장히 민감하게 그 세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웅달채빵님 유튜브인데 다른 사람들도 유튜브가 이제 핫하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진짜 유튜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유튜브를 많이 알겠죠. 네. 시청자가 유튜버가 돼보지 않는 이상 유튜브의 세상을 유튜브에서 어떤 가치가 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고 유튜브로 어떤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걸 알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트렌드를 읽지만 말고 저는 꼭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성공할지 아닐지는 몰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나오는 트렌드 서적들 보면은 네.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뭐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다. 그렇죠. 사용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뭔가 실천을 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가 주는 흐름 맞아. 그것과 나의 노력을 일치시키는 그쵸. 그걸 하면은 뭐 첫 번째는 안 되더라도 두세 번 하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읽고 나서 뭐 투자에 직접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네. 아니면 내 사업 분야 내가 자영업 하고 있는 음식점 하고 있어요. 유튜브랑 관련 없다고 하지만 유튜브로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내가 직접 유튜버로서 음식을 소개하고 우리 가게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한테 콘텐츠 광고를 맡길 수도 있죠. 근데 자꾸 그냥 보고 덮으면 그럼 저는 차라리 그냥 재밌는 소설책 그런 에세이 읽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김 작가님의 네. 그 이번에 럭키 책을 제가 봤을 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느낀 점이 실행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꾸준하신 거. 네. 그거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영상도 굉장히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성실하시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 데는 사실 저는 정말 재능이 없었어요. 제가 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학년 때는 우리 때는 수미양가였잖아요. 뭐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것처럼 저는 수가 제일 좋은 거고.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아니었구나. 세대 차이 좀 있군요. 몇 년생이세요? 82년생인데? 저 83년생. 같은 세대인데? 수, 미, 양, 가가 제일 나쁜 거예요. 네. 제가 한 학년 때는 수우가 한 과목도 없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사실 정말 많은 과목 배우잖아요. 뭐 체육도 있고 미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한 과목도 우조차 없다라는 거는 정말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성적표 인증도 할 수 있어요. 제 채널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진짜 어느 한계도 재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 되게 많이 했냐면 저도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안 하진 않았어요. 근데 늘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때 난 남들처럼 열심히 하는데 왜 잘 안 되는 걸까? 뭔가 약간 제 머리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26살 이후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알게 된 게 참 이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누군가는 뭐 3시간 하는 게 노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5시간 하는 게 노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재능이 객관적으로 26년 살아보니까 남들보다 좀 떨어지더라고요. 재능이? 네, 재능이. 뭐 공부든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그랬던 저인 거를 옛날에는 방어 기제로 세상이 잘못된 거야. 뭐 난 타고난 게 별로였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내가 재능이 부족한 거 이제 난 받아들였어.
너무 기분이 나쁘지만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노력값을 남들보다 남들이 뭐 5를 하고 있다면 난 곱하기 2에서 10을 해야겠다. 이걸 생각해서 이제 열심히 하면서 제가 인생이 이제 대학교 이제 한 3, 4학년 때부터 이제 잘 풀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력도 꾸준히 하면 제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지 않나요? 웅달님도. 주변에 단기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노력이 장기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노력이 계속 하다 보니까 꾸준함이 되어서 완전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놀라운 거는 나중에 재능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전 지금은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기계발 작가라서 저는 또 굉장히 현실적인 자기계발 작가거든요. 세상 누구에게나 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었으면 누구나 무언가 하나쯤 꽃은 피웠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모두 하나씩 꽃을 피울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들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이유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노력을 해서 이제 재능이 뭔가 조금씩 만들어졌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좀 노력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재능 뭔가 꽃이 핀 게 없어요. 그러면 냉정하지만 내가 재능이 없다라는 걸 한번 좀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 웅달님이 3시간 저 똑같이 유튜브를 하는데 3시간 했어요. 저는 이제 3시간 똑같이 한 거예요. 계속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든 안 돼.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늘어. 처음에는 뭐 세상 탓도 없고 얘 뭔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보다 뭐 장비빨이 좋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나중에 받아들여야죠. 내가 웅달님보다 유튜브를 못하는 거야. 재능이 없구나. 네. 근데 이렇게 깨닫고 나면 그 뒤에 노력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는 제가 다이어리를 좀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제가 지금 딱 때마침 안 갖고 왔네요. 제가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아내한테 보여줬는데 이거를 얘기하게 될 줄 몰랐네요. 김 작가님하고 제가 책을 읽고 김 작가님 만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김 작가님하고 나와의 차이가 있다. 한 가지. 뭐요? 집요한 노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노력은 못해요. 그게 왜냐면 제가 럭키 책을 보면서 느낀 게 파트별로 또 다 표로 리스트업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 점검할 수 있는 거. 그 체크리스트.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단순히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그 뒤에 가서 유튜브 그 기획부터 편집해서 업로드까지도 그거를 다 매뉴얼로 만들었는데 그 항목 하나하나가 정말 군더더기 없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걸 오려가지고 모니터 옆에 붙이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영상을 저도 진짜 수백 개나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김 작가님하고 만약에 내가 경쟁을 한다고 하면 유튜브계에서 이러한 포인트로 내가 경쟁할 수가 없다. 또 다른 장점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히려 양을 더 늘리거나 오히려 뭐 분야를 다르게 간다거나 섞거나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추구해야지 내가 김 작가님이 가진 그걸로만 해서는 이거는 내가 따라줄 수 없겠다는 걸 절실히 각자가 느꼈어요. 또 추구하는 재능과 노력의 파트가 다른 거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맞아. 그렇지만 또 임계점을 넘는 노력은 또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각자만의 그런 제가 유튜브 6단계 구조화 같은 거였는데 제가 그 구조화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 재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되게 잘 명심해야 되는 게 재능이 없으면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도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럼 똑같이 열심히 하면 내가 하루에 18시간을 일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자는 시간 가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 노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시작할 때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출간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면 항상 고민을 하잖아.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고민이 반복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고민이 반복되면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유튜브에서 이렇게 6단계를 딱 정해놓으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노력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노력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럭키책 읽으면서 그 파트 끝에 적어주신 그 리스트업 자기 분야에 적용해서 진짜 한번 꼭 적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적어보신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속도잖아요. 이 속도 방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 있잖아요. 저 이 말 진짜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했냐면 사람들이 저 이 말을 왜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내가 뭔가 느리신 분들이 이 말을 대부분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했으니까 천천히 갈 수도 있지. 왜냐하면 제가 24살에 대학교를 입학했고요. 그 다음에 30살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취업도 뭐 보통 좀 스펙이 좋고 한 친구들은 정규직 취업 한 번에 된다면 제가 인턴십 3번 하고 계약직 1번 하고 1년 6개월 동안의 불안정한 취업 생활을 하다가 이제 31살에 정규직이 됐어요. 굉장히 늦었죠. 그 당시에 제가 고시원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삼성동에 고시원에 혼자 있었는데 그때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그래, 난 올바른 방향에 가고 있어. 괜찮아, 느려도.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인생을 더 살아보니까 이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뒤에 한 문장이 더 추가돼야지 저는 완벽한 말이라 생각해요. 뭐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만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는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에 N잡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부업도 유행이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주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이 한 50종목을 투자한다 칠게요. 슈퍼개미도 아니에요. 50종목을 정말 제대로 알고 분석하고 공부해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 산업 분야에서 보통 한 10에서 15개 종목을 커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맨날 일을 하는 사람도 10에서 15개밖에 커버를 못해요. 그럼 개인 투자자는 50개라는 거는 어느 한 종목도 제대로 모르면서 투자를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매일 관심 갖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언어도 못 봐요. 외국어도 뭐 중국어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가운데 뭐 일본어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취미생활 뭐 요가, 필라테스, 헬스, 뭐 배드민턴, 요즘 또 테니스, 뭐 골프, 그 다음에 또 자기 일하는 것 측면에서 뭐 창업도 하고 부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걸 다 하면서 어떻게 뭐 하나의 성과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저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오빠, 자기는 굉장히 하루 열심히 보내는데 왜 뭔가 성과가 잘 안 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떤 하루 일과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 출근을 해서 본인이 이제 창업한 회사거든요. 창업회사에서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또 쇼핑몰을 오픈했어요. 쇼핑몰 오픈해서 그 부업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저녁에는 뭐 중국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가 같은 것도 이제 운동도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주말에는 뭐 필라테스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이제 뭐 놀기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완벽한 삶이다. 너무 완벽한 워라벨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만족하면 그렇게 살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또 본인은 불만족하고 있어. 왜? 성과가 뭔가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렸던 그 친구한테 이야기가 뭐였냐면 너는 내가 왜 지금 무언가에서 조금이라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라고 했을 때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유튜브 이거 하나에 내 모든 걸 걸었다고. 자, 만약에 너가 지금 8개든 10개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나를 하나 유튜브를 너가 학원 탄다고 치자. 그 10개 중에 1개로.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 올인하고 있어. 자, 단순하게 생각해서 누가 이길 수밖에 없겠냐.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1개로 또 원띵 딱 1개만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다만 그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한정된 시간, 24시간인데 하루는 그걸 너무 많은 시간에 나누고 있어요. 우리 다 고등학교 때 물리 배웠잖아요. 동쪽으로 뭐 80km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차가 갑자기 서쪽으로 똑같은 속도로 80km 달릴 수 없어요. 차가 전복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못 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내가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5번이, 6번이, 7번이, 8번이 있으면 계속 내가 이제 뭔가를 처음 시작하다가 조금 하다 보면 속도가 붙잖아요. 가속도. 그럼 가속도 붙어서 내가 여기서 성과를 내려고 할 때쯤 또 다른 일을 하면 꺾여버리는 거죠. 계속 꺾여. 계속 꺾이다 보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서 성과가 안 나고 있다. 그럼 내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아까 재능이랑 연결됩니다. 재능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었잖아요, 진짜로. 근데 재능이 없는 분일수록 이 8가지 정도를 하고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로 줄여보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정말 가능성 있는 게 2개 보인다면 한 2가지로 줄여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여기서 너무 내가 지금 좀 잘하고 있고 더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으면
원띵. 하나에 한번 좀 올인하는 인생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난 3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2018년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됐는데 제가 작년 전까지 럭키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전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하고 올인하는데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 채널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집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성장의 지점이 올라온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하는 것도 시기별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진로를 찾거나 무언가 할 때는 한 곳만 하면 안 되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여러 개를 한번 찾아보고 그 중에서 이제 좀 괜찮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좀 범위를 줄이고 거기서 좀 진짜 더 잘하는 게 있으면 범위를 더 줄이고 거기서 내가 성장을 하면 또 거기서 다 하나씩 뻗어 가보는 거죠. 예를 들면 유튜버 분들이 잘 되신 분들이 대체로 뭐 강좌 같은 것도 많이 열고요. 네. 그 다음에 책도 내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하는 거는 본인의 속도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네. 그게 또 이제 옆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속도와 방향이 시기별로 조금씩 다 비중이 다른 거야. 그 작가님 네. 이제 책의 루틴 파트에도 이제 나오는 네. 얘기긴 한데 네. 그때 그렇게 몰입을 하셨을 때요. 네. 하루 일과가 좀 어떠셨어요? 하루 일과를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네. 일어나서 유튜브 하고요. 잘 때까지 유튜브를 하고 진짜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정말 구독자가 작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워라벨이 사실은 거의 없었죠. 제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1년 2개월 했을 때 구독자가 한 7만 명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2개월에 7만 명이면 뭐 다른 누군가 봤을 때는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이게 성공한 건 아니 절대. 근데 구독자 1만도, 7만도, 10만도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 만에 달성하셨죠? 7만? 지금, 네. 굉장히 빨리 달성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그때 뭔가 크게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재능이 크게 많지는 않구나. 그렇다면 이 노력의 함량을 되게 진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거기에 올인을 한 거고 그러면서 그게 또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 파도를 만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지금에 왔죠. 그때는 이제 평일하고 주말도 좀 구분이 없으셨나요? 구분 없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일과 주말의 구분은 없어요. 지금은 한 달에 제가 영상을 80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 2개, 휴일에 4개. 그래서 평일이 한 달에 20일이니까 곱하기 하면 40개, 휴일이 한 달에 10일이니까 곱하기 4 하면 40개. 그렇게 80개 올리는데 지금은 그때와 달라진 거는 중간중간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외부에서 촬영 활동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이동 시간, 장비 세팅하는 시간, 장비 정리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꽤 많이 잡아보고요. 지금 자체 스튜디오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도 하는 거예요. 뭐 기획하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질문지를 뽑는 것도, 그 다음에 섭외하는 것도, 촬영하는 것도, 편집하는 것도 이게 완전히 이제 루틴화와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의 제 삶은 워라밸이 굉장히 있는 편이다. 많은 분들은 제가 진짜 오만 하시는 줄 아는데 저는 생각보다 라가 굉장히 많이 있다. 네. 지금 굉장히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시면 또 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 또 책에 지금 한 달에 80개를 언급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렇게 올리는데 인력이 크리에이터인 나 외에 영상 편집자 한 명이 더 있을 뿐이다. 사실인가요? 네, 지금 영상 편집 도와주신 파트너 한 분과 저 2명이서만 하고 있고. 대박인 것 같아요. 영상은 이제 기획이랑 섭외, 촬영까지는 그냥 저 혼자 다 하고. 괜찮으세요? 네네,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좋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갑자기 책을 낸다거나 어떤 온라인 강좌 플랫폼에 이제 영상을 만들면 제가 이제 라가 사라지는 건데 그게 없을 때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고 근데 이게 또 가능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화를 딱 해놓으니까 불필요한 시간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채널이 크면서 이게 한 구독자 130만 명쯤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제가 그 섭외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출판사에 전화를 하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통화를 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에서 김작가 TV 채널 운영하는 김도윤 작가라고 합니다. 하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네, 어디시라고요? 모르시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내가 똑같이 이제 좀 말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김작가 TV 채널의 운영자 김도윤 작가입니다. 딱 하면 되게 용건다 이게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그러니까 제 그 지난 3년 동안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가 저한테 속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느린 분들이라면 그게 영원히 느린 건 아니다. 거기 통해서 내가 성과를 만들어내면 그 각자의 분야에서 어떤 속도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해줄 것이고 그때 가면 우리가 요즘에 워라밸 많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젊은 시절 때부터 워라밸을 추구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시절부터 워라밸을 추구한 게 평생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거면 전 좋아요. 근데 약간 단기적인 워라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워라밸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장기적인 워라밸이 가능하려면 때로는 초기 시절에는 라가 없는 시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뭐 2년, 3년 동안에는 라가 거의 없는 삶이었지만 지금은 라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옛날에 라를 포기한 워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라를 포기한 워의 시절에서 성과를 이루어서 이제 그 불안하지 않은 라이프가 그렇죠. 즐기는 게 이제 이어진 건데 맞아요. 그 성과까지가 재능이 아니라 뭐 노력 그리고 뭔가 그 자기만의 그런 노력, 그러니까 노력이죠. 김 작가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로 그런 성과가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재능이 아니라. 모두가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각자 재능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를 조금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무작정 아무거나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유튜브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인터뷰 콘텐츠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30살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굉장히 지각 인생을 사니까 제가 성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취욕과 성장 뭐 이런 게 되게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미 늦었잖아요. 30살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뭐 31살에 계약직에서 이제 정규직이 됐으니까. 근데 내가 빠르게 가려면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남들 대부분 따고 있는 뭐 학사, 석사 이런 학위라든가 뭐 고급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의 이제 김작가 TV를 만들었던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성공한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서 저는 뭐 꿈이 있는 청년인데 꼭 어떤 분야에서 뭘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처음에 쭉 했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는 그 인터뷰가 너무 이제 저만의 배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가치 있게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책을 낸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0명을 인터뷰해서 몰입에 대한 책을 냈고요. 수능 만점자 30명을 인터뷰해서 공부법에 대한 책을 냈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터뷰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전문부자에 대한 책을 냈고 그다음에 또 뭐 취업 인사 담당자 100명을 인터뷰해서 취업 책을 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조금씩 잘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어지는 건데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제가 이제 작가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작가로서 커리어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괜찮게 성장하고 있는데 출판 산업이 성장 산업인가요? 사양 산업인가요?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죠. 보시는 시청자 중에서도 이걸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계속 커져도 시장이 날 눌러내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처음에 이런 거겠죠. 왜 세상 사람들이 책을 안 볼까? 아니 요즘에 지성인이 되려면 책을 보셔야 되는데 이 독서 연평균 독서 10권이 말이 되나? 책을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부정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책을 더 이상 많이 안 보는구나. 근데 책이 예전에는 콘텐츠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서 오디오북으로 영상으로 가는 거다. 이건 시대의 트렌드야. 관찰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민감하게. 그럼 작가인 나도 시대의 트렌드에 맞죠. 작가는 평생 글만 써야 되나요? 아니죠. 작가가 음성으로서 전달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 어떤 분야에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고통을 느꼈냐면 한 달 동안 근육통을 앓았어요. 그 유튜브로 전향하시면서? 왜냐하면 저는 카메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은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럼 내가 이 새로운 영역에 가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다만 한 가지는 있었죠. 아까 연결되는 인터뷰. 나는 인터뷰를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걸로도 책으로도 엮어봤으니까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다만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카메라를 주변에 잘하는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컴퓨터도 잘하는 동생이. 그 동생한테 야 형이 도움이 좀 필요하다. 우리 집에 잠깐 와주라. 왔어요. 너가 카메라 잘 아니까 내가 이런 콘텐츠 지금 만들고 자니까 지금 한정된 금액은 이거다. 다 주문해줘. 내가 그대로 사가지고 촬영을 시작해볼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또 만나서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로서 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 23명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계속 하면서 그분들이 비법을 적용하고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크리에이터 직접 만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촬영 장비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크리에이터를 다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는 탑 크리에이터 분들은 거의 모든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분들이 촬영 장비를 공개하는 게 옛날에 좀 부민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다 막 보면서 막 그냥 넘어가잖아요. 막 멈춰가지고 저 촬영 장비 뭐지? 저건 소니 알파7 마크 3구나. 저분 마이크 지금 소니 그 무선 마이크 그거 쓰고 있구나. 저분은 지금 캐논의 GX 마크 2 쓰는데 저분은 지금 뷰티 유튜버니까 GX 마크 2가 그게 약간 뽀사시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카메라별로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것들을 다 보면서 일일이 체험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은 촬영 장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많은 분들이 뭘 물어볼 때도 정말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 어떤 인터뷰 하려고? 아니 뭐 어떤 콘텐츠 만들려고? 그래 이거해. 근육통이 오셨었는데 지금은 왜냐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이거는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그때 이제 소니, 캐논,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 제일 카메라가 많단 말이에요. 라이카는 보통 쓰지 않고 비싸니까. 이 3대 카메라를 거기서 뭐 가장 시그니처 카메라 같은 거, 좋은 가장 베스트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그걸 다 샀어요. 정말로. 다 샀는가 하면 다 샀다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돈이 많은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카메라는 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 신제품에 가까운 거로 보관을 잘 하면 90%에서 95% 가격으로 다시 되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카메라를 한 30대 정도 샀던 것 같아요. 캠코더랑 그다음에 미러리스 카메라랑 풀프레임 카메라랑 그다음에 액션캠 있잖아요.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주로 사는 매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장님 저한테 뭐라 했냐면 혹시 업자세요? 정말로. 아까 그 정도로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의 집착이 있었다. 집요함이 있었다. 왜냐면 전 진짜 잘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전 카메라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김 작가님이 성공하셔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결국 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 임계점을 넘는 노력. 그거 꼭 하셨으면 너무 좋으시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색하고 힘든 순간은 어쩔 수 없다. 그냥 그거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없으면 전문가분들이 출연한 영상, 책이든 막 찾아보면 힌트들이 나와요. 지금도 전 막 찾아봅니다. 처음에 근육통이 있을 정도인데 그거를 다 이겨내야 된다. 있을 수 있다. 근육통은 처음 시작하면은. 하지만 이겨내면 지금의 김 작가님과 같은 뭐 그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도 그래도 상당한 성공을 저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다. 더 잘 될 수도 있다. 진짜 제가 오늘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커피언이 잘 해주실 테니까 걱정 않고 말씀드리면 제가 인터뷰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 저보다 큰 채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한 구독자 5만인데 한 뭐 30만, 40만 그런 채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채널들은 조회수가 정말 잘 나오는 게 이 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많이 다루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극적인 것들은 좀 더 많이 클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이랑 걸었던 그 산책로까지 기억나요. 성수동 쪽이었거든요. 그냥 걸으면서 난 지금 5만인데 이분들은 지금 20만, 30만인데 내가 이 사람들도 계속 열심히 영상을 만들 거잖아요. 과연 내가 따라잡을 수는 있을까? 진짜 진심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분들보다 구독자가 한 뭐 많게는 80만 많고 적게는 한 50만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다 힘들죠. 앞이 안 보이고.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력에 꾸준함을 얻어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넘을 수 있어요. 저보다 지금 재테크 채널도 큰 채널도 한 몇 개 안 되지만 몇 개 더 있거든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또 제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또 제가 올라가다가 제가 나태해져서 방심하면 저보다 좀 구독자 작은 채널에서 저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게 영원한 1등 없잖아요.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김 작가님께서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더 자세한 내용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서 맞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뭐요?
이제 지금 물론 또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하지만 네. 성공하셨잖아요. 뭐 작은 성공.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아, 과거랑 지금요? 네.